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젠마 수능국어연구소에서 수능국어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것저것 여러가지 담당하고 있는 선택과목 전문 강사 김준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죠. 제가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조회수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 주간지와 같이 이 부분을 지난 강의들을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미 지나간 강의들,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어간, 어미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주간지 후반부에 있는 수업 자료들을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이 PPT랑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다 필기해가면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사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반 지식들도 들어가 있고 좀 어려운 파트긴 하죠. 그래서 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한 학생들도 꽤 있을 것이고 하지만 너무 겁먹거나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법의 대부분은 암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건 암기가 안 돼서 어려운 거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여기 나오는 부분들을 좀 외워주시고 기본적인 암기사항을 조금 신경 써서 시간을 들여서 좀 외워놓으면 분명히 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정말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치? 그래도 좀 힘내시고요. 나만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고 첫 모의고사를 앞두고 고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힘든 시기고 하니까 좀 그래도 그 와중에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좀 다른 방식으로 또 매일매일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어, 파생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단어에는 용언만 있는 게 아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이 합성어와 파생어를 이야기하는 기준은 조금 다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품사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용언에서의 어간과 어미를 분류하거나 형태소를 분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개념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어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단위로 복합어로 나뉘고 복합어는 또 합성어, 파생어로 나뉜다라는 이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는 뭐고 단위로는 뭔가요? 명사는 뭐고 복합어는 뭔가요? 이런 게 아니라 용언이나 명사나 품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하나의 분류로 존재하는 것이고 자, 이건 단어를 나누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모르더라도 여기만 집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위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근이라는 실질적 의미, 그래서 의미가 한 개 있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위로를 얘기할 때 단위로는 분리가 안 돼요 이렇게 알고 있고 복합어는 분리가 돼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단위로도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간과 어미로 분리가 되는 용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분리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어간, 어미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어미는 실질적 의미가 없잖아. 여기에만 실질적 의미가 있으니까 이 실질적 의미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위로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 의미가 두 개 이상 있는 것들, 어근과 어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합성어니까 이건 복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파생어에도 실질적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접사죠. 이 접사는 단위로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실질적 의미가 딱 하나만 있고 접사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단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 의미가 하나가 있더라도 접사가 있으면 역시 복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합어 중에
파생어가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좀 너무 복잡하고 싫다면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단어에는 단일어 보커버가 있고 보커버에는 합성어, 파생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특히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에서 접사가 있는 것이 파생어구나 정도만 알아도 일단은 성공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먼저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간, 어미의 분류와는 조금 다른 어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자, 한번 보실까요? 어근 도대체 뭘까? 라는 거죠. 어근은 여기 나오는 이제 근이라는 요 말, 어근은 뿌리 근자입니다. 말의 뿌리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말의 뿌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어간의 간이 말의 줄기라고 했지. 근데 말의 줄기라고 해서 뿌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줄기나 뿌리나 다 같은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근은 특히 용언에서의 어간과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다는 건 아니야. 비슷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뿌리나 줄기나 다 근본적인 뜻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근의 정확한 정의는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근은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관형사나 부사나 모든 품사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 그 중에 용언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어간, 용언에 있는 어간은 어근이랑 좀 비슷하대. 그렇기 때문에 어간이 용언에서는 그렇죠? 용언에서는 어간이 그대로 어근이 돼요. 근데 용언이 아닌 것에서는 그 자체가 다 어근이 돼요. 명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 이런 것들도 다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류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 거죠. 용언의 경우가 좀 복잡해지는 거야. 용언이 아닌 품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어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쪼갤 수 있다면. 근데 용언 같은 경우는 잡다의 여기가 어간이면서 어근이 되죠. 그쵸? 돌아가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실 돌아가다의 어간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여기는 돌다와 가다의 합성 용언이기 때문에 돌다의 어간인 돌과 가다의 어간인 가가 둘 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 어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간 안에 어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치솟다의 솟은 역시 어근이 됩니다. 자, 이건 솟다의 어간이기도 하죠. 자, 말이 좀 복잡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치는 뭡니까? 치는 어근이 아니라 접사입니다. 자, 치가 접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지. 그래서 외워야죠. 그렇죠? 접사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쭉 펼쳐집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이런 것들 다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근이 한 개가 있는 것을 우린 단일어라고 하고 어근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다만 어근이 한 개라도 접사가 들어있으면 복합어라고 하고 우리는 파생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근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간과 좀 비슷한 개념이고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근이라면 자, 이제 어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근이 한 개 있으면 단일어, 한 개 있더라도 접사가 있으면 단일어, 어근이 두 개 이상 있으면 복합어라고 했어요. 자, 높은 이라는 것의 어근을 찾죠. 여기가 어근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를 어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높다의 어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용언 같은 경우는 어간이 그대로 어근의 지위를 갖습니다. 분류상으로는 명칭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자, 어간이면서 어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간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복습을 충분히 했다면 여기에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간다의 기본형은 가다니까 가까지가, 그렇죠. 여기가 가다의 어간이면서 어근이 되겠죠. 역시 어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린 이 말을 단일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셨겠지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가셨겠지요의 기본형은 가다잖아. 사실은 어간이 여기까지야. 그래서 여기가 어간이 되면서 이 말에 어근이 됩니다. 셨겠지요는 뭐예요? 시엇겠지요, 시엇겠지요 뭐 이러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미 또는 보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접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단일어가 되죠.
불꽃은 어떤가요? 불꽃은 불덕이 꽃이라는 거 느낌이 딱 오지. 어근이 두 개야. 이거 어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간은 용언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불꽃은 명사니까 어근이야. 어근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합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듣는다는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 현재형 선어말 어미와 다라는 어말 어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다의 듣 여기가 어간이 되죠. 동시에 실질적 의미인 어근의 지위를 갖습니다. 어근이 하나밖에 없고 접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는 단일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큰도 보시죠. 큰은 크다의 여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야. 어쨌든 니은이 접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까지가 어간이면서 어근의 지위를 갖습니다. 어근이 하나밖에 없고 접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도 단일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리저리는 어때요? 이리저리는 일단 기본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르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이리저리는 어쨌든 이거 용언이 아니니까 어간 어미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는 그냥 부사야. 일이라는 부사가 있고요. 절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부사와 부사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어근이 두 개가 있는 형태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복합어가 될 겁니다. 늦잠도 보면 늦다의 늦이라는 어간이 어근의 지위를 갖고 잠이라는 명사가 들어있으므로 어근이 두 개니까 여기도 복합어가 되겠죠. 잘못 어떻습니까? 잘못 너 참 잘한다. 너 참 못한다. 이런 경우 있죠. 잘과 못은 둘 다 부사야. 부사와 부사가 결합된 부사 또는 명사로 이제 결합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근은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자, 복합어 중에 부사가 결합된 합성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복합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뛰어놀다는 뛰다와 놀다가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죠? 물론 이 말의 어간은 뛰어놀까지겠지만 어근의 지위를 갖는 부분은 두 부분이야. 뛰다와 놀다의 뛰와 놀. 어근이 두 개니까 어떻게 해요? 합성어가 되겠죠. 복합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시죠. 모든은 뭐하고 든하고 잘리냐? 안 잘리죠. 반으로 가를 수도 없거니와 이 모든은 뭐야 이거? 그치? 이거 자체로 하나의 어근이 되면서 자 이거의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품사들은 깨알같이 중요한 지식들이니까 잘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 놓으세요. 나중에 이 뭐 또 나옵니다. 그쵸? 어근이 하나니까 뭐 당연히 여기는 단일어가 되겠죠. 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일어와 복합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운 작업들이야. 특히 용언에서 어간이 어근의 지위를 갖는다. 복합 용언에선 어근이 두 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근을 찾는 것을 한번 해봤다면 단일어 복합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면 자, 이제 그 다음은 뭐겠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이건 접사가 없고 그러니까 단일어고 이건 접사가 있으니까 복합어고 자 그럼 접사가 도대체 뭔데? 해서 접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또는 많은 공력이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접사라는 것은 자 이 사는 말 사자고요. 단어라는 뜻이야. 말이란 뜻이고요. 이 접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접하다라는 말입니다. 접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미도 접해 있어요. 어간에 접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접사도 접해 있어. 사실은 정식 명칭으로 따지면 어미도 접사에 속하고요. 접사도 그냥 접사에 속해.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더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머리가 아파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접사의 분류에 대해서 대분류로 나오면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편하게 보세요. 접하는 말입니다.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그러니까 접사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말이래요. 자, 여러분 형광펜 있나요? 형광펜 있으면 여기다 한번 칠해봐.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사전,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 사전이죠. 사전에 등재된다는 말입니다. 등재가 뭔지는 알죠? 사전에 올라가서
하나의 표제어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먹다는 사전에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표제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미 활용을 한, 예를 들면 먹고나 먹지나 먹니? 라는 말이나 먹으면 이라는 말, 수많은 어미들이 붙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거 다 사전에 실려 있을까? 아니지. 이거 다 사전에 실어주면 사전이 이 방만해지겠다. 그쵸? 엄청 큰 사전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사전에 다 실어줄 수가 없어. 그 말은 뭐야? 새로운 단어는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표제어이고 요거 하나만 실어놓고 나머지는 다 활용하는 말입니다라고 이 밑에 쭉 그냥 설명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다시 돌아가서 접사의 정의가 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말이라면 이것들은 다 접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봐라. 먹이라는 말이 있어. 자, 먹다가 동사고 먹이가 명사인 건 알고 있죠? 먹이가 명사야. 자, 그러면 이라는 말이 딱 붙음으로 해서 자, 이 말이 사전에 등재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전에 등재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자, 이제 이가 접사라는 거야. 새로운 단어를 만드니까. 그래서 접사가 붙었을 때 단어에 뭐 사전에 등재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서 우리는 접사의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라기보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생기죠. 이 말이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 다 사전 펼쳐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볼 거야? 그건 아니지. 물론 느낌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사의 뭐 이론적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원칙으로 처음 보는 단어를 보고 처음 보는 형태소를 보고 이게 접사인지 어민지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접사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앞에 붙으면 우리는 이걸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붙으면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높다의 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접사라고 하고요. 높다라타의 달아, 이만큼 접사라고 해. 물론 뒤에 어말어미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달아라고 합니다. 접사라고 합니다. 먹이의 이 같은 것들, 품사를 바꾸는 이런 것들 접사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은 품사를 안 바꾸고 만들 수도 있어. 높다는 형용사죠. 드높다도 형용사거든. 그런데 먹이 같은 경우는 먹다는 동사인데 이는 먹이 하면은 명사야. 그러니까 접사는 가끔 이렇게 어근의 품사를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사는 단일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사가 있으면 무조건 복합어가 되고 접사가 있으면 주로 파생어가 됩니다. 주로라는 말은 뭐예요? 접사가 있어도 합성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라는 파트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좀 어려운 얘기야. 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찾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죠. 힘들어요. 사실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실버 버튼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18명이야. 방금 19명이 됐군요. 그렇지? 좀 슬프긴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고 막 찾다 보면 결국엔 나옵니다. 언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이 나와. 거기에는 접사가 들어있지만 합성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됐나요? 접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 자, 필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뭐냐면 이런 개념을 가진 접사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도대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알아볼 거야. 어미는 사실 복잡하죠.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미를 외우는 것보다 접사를 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접사도 되게 양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능까지 외워야 될 접사가 제가 보기엔 30개 좀 넘어요. 30개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그 정도 외우지 못하고 언어 매체를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지금부터 접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접사는 어미랑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전에 등재되나 품사를 바꾸나 뜻을 더해주나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개념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접사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딱 34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접두사, 전미사, 그러니까 접두사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줄표가 뒤에 붙어 있지. 당연히 앞에 붙어 있으니까. 접두사가 있고 전미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앞에 붙은 말은 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뜻은 바꿀 수 있지만 뭐 품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은 뜻이 있잖아. 뜻이 있잖아. 하지만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접두사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치는 위쪽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고 해는 그해 난 이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생각은 해보세요. 접두사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질적 의미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이게 실질적 의미가 있었다면 이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했어야지. 그런데 실질적 의미가 있다기보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건 주로 기능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적 의미에 가까운 이 접사를 뭐라고 하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게 될 형태소의 개념에서 이걸 미리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접사는 형식, 형태소에 속하고요. 이 말을 요즘 시험에선 다른 말로,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문법 형태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사는 실질적 의미보다는 기능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지에도 나오죠. 접사는 의미가 있지만 형식, 형태소로 분류한다. 이런 이제 선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보는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접두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치라는 접사가 있습니다. 치솟다, 치밀다, 치뜨다. 자, 이때 치는 위쪽 방향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치솟다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치밀다는 화가 확 치밀다, 그렇죠? 눈을 치뜨다, 위쪽 방향으로 뜨다. 자, 그 다음에 해라는 거, 해콩, 햇과일, 햇밤, 햇살. 자, 근데 여기는 형태가 되게 다르게 나타나죠. 이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뭐 중세 국어와도 연결이 되는 어떤 뭐 사이시옷이라든가 아니면 어도자음군의 비읍 같은 것들이 넘어온 현상들인데 중요한 건 기본적인 접사는 해라는 것이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해의 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날, 날고기, 날것 이러면 이제 익지 않은, 익히지 않은 이란 뜻의 접사가 됩니다. 여기서 필기해 둘 것은 자,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날짐승이란 단어죠. 날짐승의 날은 익지 않은 짐승인가?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 날은 날다란 뜻이야. 날아다니는 짐승. 그래서 날짐승 보면 학생들이 날쌘 짐승이라고 착각을 하고 뭐 치타 같은 거, 탐승가젤 같은 거, 날짐승 아닙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짐승이 날짐승이야? 그럼 뭐야? 날짐승은 여기 나오는 접두사가 쓰인 파생어가 아니라 이거 합성어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군, 쓸데없는, 덧붙은 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말, 쓸데없는 말이죠. 군살, 덧붙은 살, 쓸데없는 살. 군식구, 우리 식구가 아닌데 덧붙어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식구를 군식구라고 합니다.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개라는 접사 있습니다. 헛된 이란 뜻이 있고요. 품질이 낮은 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뭐 품질이 낮은데 익지도 않고 뭔가 어설픈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꿈, 쓸데없는 꿈, 개떡, 품질이 낮은 떡, 개살구 할 때 이 개들 이런 것들을 다 개라는 접사를 사용하죠. 헛이라는 접사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약간 의미상으로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보람 없는, 그래서 헛고생, 헛수고, 헛돌다 라는 이제 접사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맨이라는 접사 있죠. 다른 것이 없는 이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맨발, 맨손, 맨몸 이런 것들이 다 맨이라는 접사를 가지고 있는 파생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 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솟다는 예를 들면 동사잖아. 밀다도 동사고 뜨다도 동사인데 치솟다, 치밀다, 치뜨다는 다 동사야. 그러니까 품사가 안 바뀐다고. 접사가 붙어도 뒤에 있는 품사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원래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접두사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접사 지금 7개 봤잖아. 7개에서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 한 판 더 있다. 잘 보세요. 8번부터 다시입니다. 덧이라는 접사 있죠. 덧신, 덧버선, 덧붙다 이런 것들 겹쳐, 거듭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되라는 접사 되게 많이 나오죠. 되감다, 되새기다, 되돌리다 할 때 이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게 뭐 방향적인 의미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되는 다시란 뜻을 주로 가지고 있지 뒤쪽으로 아니 그 방향이 뒤쪽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오답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좋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약간 느낌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 들볶다, 들쑤시다, 매우, 몹시, 마구라는 뜻을 가진 접사들이고요. 짓누르다, 짓이기다, 짓밟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비슷한 뜻. 드높다, 드세다도 매우, 몹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접사들일 겁니다. 매우, 선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일종의 이 형태라고 봅니다. 음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되죠. 새파랗다, 샛노랗다 또는 이 시퍼렇다, 신누렇다 할 때 새와 셋, 시와 싯 해가지고 네 개가 묶여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서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접사입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선무당, 선머슴. 그러니까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좀 서툴러. 또는 머슴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선머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접두사입니다. 앞에 뒤에 품사를 확인해 보시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전미사 쪽을 볼 건데 전미사도 역시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두사는 품사를 못 바꾸고 전미사는 무조건 바꾸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접두사 중에는 무조건 품사를 못 바꾸는 것만 있죠. 전미사 중에는 두 개로 나뉘어. 품사를 못 바꾸는 거, 품사를 바꾸는 거. 당연히 품사를 바꾸는 게 어렵겠지. 그리고 중요하겠죠. 일단은 전미사 중에 이거 보세요. 이건 품사를 못 바꿉니다. 자,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전미사들 알아보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접사들이 있거든. 자, 꾼 보입니다. 나무꾼, 사기꾼, 도박꾼 할 때 이 꾼은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명사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접사입니다. 기능적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인 꾼이라는 접사 알아두시고요. 그 말은 뭐야? 이 단어들은 다 복합어라는 거죠. 복합어 중에 파생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님이라는 거. 사실 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님의 침묵하면 님 명사 아닌가?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이 접사가 됩니다. 전미사가 돼서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접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 기본적으로 합성어, 파생어 문제에서 요거는 다 접사로 보고 파생어로 봅니다. 높임과 존경의 뜻을 갖는 전미사. 쟁의와 장의 뭐 이런 것들 우리 한 번쯤은 다 얘기하면서 생각해 봤죠.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의 쟁의가 있고요. 자, 이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의 장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쟁의와 장의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야, 이걸 직업으로 가졌니? 직업으로 안 가졌니? 막 이런 것들을 막 따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업이 워낙 다양해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요술쟁이 이런 것도 지금 문법상으로는 쟁의가 맞지만 사실 야, 마술사도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직업을 가지고 있냐, 돈을 버냐 이걸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접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속성이 많은 겁쟁이, 뭔가를 좋아하는 요술쟁이 또는 뭔가 속성이 많은 심술쟁이. 자,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우리가 장의를 확실히 붙일 수 있는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대장장이나 옹장이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속성이 좀 심한 사람이란 뜻의 3, 4, 5번을 같이 묶어도 되겠네. 장난꾸러기, 심술, 꾸러기 이런 꾸러기라는 접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 꾸러기를 명사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명사가 아니고 접사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질이라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접사가 있습니다. 앞에 도구가 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앞에 행동이 붙기도 합니다. 가위질,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장난질, 싸움질, 도둑질 정도의 접미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아, 이런 거 보이죠? 매우 뚜렷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사인데요. 높다랗다, 짧다랗다, 얇다랗다 이런 거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뚜렷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야? 높은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높다랗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것보다 조금 더 짧은 것, 확실히 짧게 느껴지는 것을 짧다랗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것들은 사실 접미사를 찾아내기가 힘든 게 여기 어마어미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걸로 끝나는데 여기는 이것도 붙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접사를 다랗다라고 봐야 됩니까? 달아라고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여기서 확실히 정하십시오. 달아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뭔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가 앞에 있으니까 우린 이걸 접미사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어근, 접사, 어근, 접사. 그래서 접미사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접미사가 됩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이제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합성어, 파생어 파트에서 가장 많이 함정을 파는 부분이 바로 이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입니다. 여기다가는 니네가 별표를 막 쳐놔도 좋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오히려 화면에서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이건 품사를 바꿉니다.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있어. 먹이, 놀이, 그 다음에 높이, 깊이. 자, 먹이, 놀이는 먹다와 놀다가 다 동사잖아. 여긴 다 형용사잖아. 그런데 먹이와 놀이는 명사로 바꿉니다. 그쵸? 동사를 명사로. 그래서 명사와 부사로 파생시킨다고 돼 있죠. 높이와 깊이는 명사 또는 부사로 파생시킵니다. 왜? 이 건물의 높이는 몇입니까? 하면 명사죠. 높이 날다 하면 부사가 되겠지. 이 강물의 깊이는 몇입니까? 하면 명사죠. 깊이 들어가다 하면 부사가 되니까. 그래서 명사와 부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이런 품사의 통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접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라는 접사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옆에다 필기를 좀 추가해 보시죠. 일단 이런 거 있어. 굳이 그 국외음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우음변동에서. 국외음화에서 국외음화 원칙이 뭐야? 뒤에 그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으면 국외음화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이가 접사였던 거야. 그래서 형식 형태소니까 국외음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많이, 같이. 이건 제발 필기를 해두고 제발 외우십시오. 이건 굳다, 많다, 같다에 어미가 붙은 게 아니라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다 부사로 파생된 겁니다. 품사를 다 바꾼 거죠. 굳다, 많다, 같다의 용언이 부사로 바뀐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접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히라는 접사 있습니다. 부사를 파생시킨다 그랬어. 히가 붙으면 다 부사가 됩니다. 조용히, 간편히, 급히, 흔히. 앞에 나오는 품사는 뭔가요? 하면은요. 사실 조용이라는 품사, 조용, 간편, 급, 흔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비자립성 어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히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다는 거야. 앞에 품사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히가 붙어서 부사로 파생되는 품사가 바뀌는 접미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라는 거 있죠. 덮다, 지우다, 따다 이런 거 다 어때요? 동사잖아. 그런데 덮게 하면 명사가 되고 지우게 명사가 되고 따게 하면 명사가 되죠. 그래서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 자, 롭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죠. 이 새는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관형사입니다. new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슬기라는 거, 여기 슬기는 명사겠죠. 슬기. 그 다음에 신비, 당연히 명사겠지. 근데 새롭다, 슬기롭다, 신비롭다는 어때요? 새롭고 슬기롭고 신비로운 성질, 상태를 얘기하니까 다 형용사로 파생되죠. 그래서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롭이라고 하는 형용사 파생 접사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자, 4번, 5번, 6번을 다 묶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롭이 붙고요. 롭과 같은 의미의 답도 있어.
스럽도 있어. 다 똑같죠. 앞에 나오는 품사를 다 바꾸죠. 남자, 인간, 자연, 사랑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명사죠. 여기도 명사고 자연도 명사고 사랑도 명사야. 그런데 이거 다 어때? 다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파생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품사를 바꾸는 접사라고 보는 거예요. 접미사. 7번에 거리라는 접사 있습니다. 자, 앞에 출렁이나 꿈틀이나 이런 것들 이거 다 부사거든요. 부사를 동사로 바꾸는 거야. 이 거리라는 접사로 인해서 출렁거리다, 꿈틀거리다 이렇게 되면 동사로 파생시키는 접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 하거든요. 여기다 별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하다가 단일어라고 알고 있었나? 단일어라고 알고 있던 학생들은 생각을 좀 고쳐보세요. 앞에 나오는 게 사랑이나 공부나 운동이나 이거 다 명사잖아. 그치? 이거 다 명사죠. 이것도 명사고 여기도 명사고 여기도 명사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가 붙는 순간 이거 다 동사로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앞에 있는 게 명사라면 또는 뭐 다른 품사라면 여기에 하다가 이렇게 딱 붙는 순간 요 하는 접사가 되는 거고 이건 다 복합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복합어 중에 뭐겠냐? 파생어가 되는 거야. 자,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 어떻습니까? 이거 외울 거 꽤 많죠? 외울 게 많지만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파고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자, 재미가 있다는 거 인정하지 못하는 학생들 있겠지만 재미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와 희나 개, 롭, 답, 스럽, 거리, 하 이 정도의 그 품사가 바뀌는 접미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거 잊지 말고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접미사에 대한 얘기야 하고 원래 끝난단 말이야. 그냥 끝나버리는데 문제는 여기 더 있다는 거야. 이것도 접사입니다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을 거야. 이거 접사입니다.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배웠어. 이희리기 우구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희리기까지는 피동사동이 다 가능하고 우구추 여기는 이제 사동만 가능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피동사동의 접미사라고 배웠죠. 피동사동의 접미사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이게 접미사라는 거는 생각을 잘 안 하고 피동사동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이 접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거 다 접사입니다. 그러면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은 말은 다 뭐였어요? 복합어였어. 그리고 그 중에 파생어였다는 거죠. 자, 제가 좀 구분하기 편하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형광펜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봐. 색깔 두 가지를 정해서 이게 칠해 보십시오. 쓰이다, 놓이다 하면 피동접사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먹이다, 붙이다 하면 사동접사입니다. 이런 식이야. 밟히다나 막히다, 희가 쓰인 피동이고요. 썰리다, 뚫리다, 리가 쓰인 피동이고요. 찢기다, 뜯기다 역시 기가 쓰인 피동이야. 여기 나오는 입히다나 굳히다나 돌리다, 알리다, 알게 만드는 거죠. 돌게 만드는 거고, 입게 만드는 거고, 굳게 만드는 거고, 숨게 만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숨기다는 숨게 만드는 건 물론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숨는 상황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사동이라고 하는 거고, 굶게 만드는 거죠. 이거 다 피동, 사동이 동시에 쓰일 수 있는 접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구추는 사동밖에 없으니까 돛우다, 비우다, 돛구다, 솥구다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낮추다, 늦추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접미사죠. 자, 이것들 다 접사였어. 이 중에는 품사를 바꾸는 것도 있고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죠. 일단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접사였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접미사였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것이 파생어를 만드는 다 복합어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접사가 30몇 개, 40개 가까이 나왔나요? 근데 이 정도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접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푼 다음에 채점해도 좋고요. 아니면 같이 한번 풀어봐도 좋습니다. 개살구 접사 보이네요. 그렇죠? 익지 않은 또는 뭐 품질이 낮은 이라는 뜻의 접사였죠. 자, 그 다음에 나무꾼 하면 여기 전미사 보이네요. 그렇죠? 짓밟히다 하면 접사가 두 개야. 보이냐? 짓, 매우 몹시 마구. 그 다음에 희라는 피동 접사. 이거 피동입니다. 군소리 하면 쓸데없는 소리라는 뜻의 군이라는 접사 보이고요. 장난꾸러기,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꾸러기라는 접사가 보입니다. 꾀보 할 때 이 보라는 접사 되게 특이하죠. 우리가 먹보, 꾀보 이래가지고 어떤 속성이 되게 강한 사람을 뜻하는 거야.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을 뜻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새파랗다. 파랗긴 파란데 굉장히 파랗다. 자, 이 새는 관형사 새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관형사가 아니라 접사 새. 선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의 님이라는 거 접사였어. 기억나지? 도둑질의 질도 접사고요. 낮추다의 추. 이거는 사동 접사가 됩니다. 새롭다는 어때요? 롭이라는 접사가 쓰여서 형용사를 파생시켰잖아. 특히 이 새와 이 새를 구분하십시오. 여기는 접사지만 여기는 관형사야. 헷갈리지 마시고. 군고구마 어때요? 자, 여기 군이라는 접사가 보이죠? 하는 순간 여러분 답이 우주로 가는 겁니다. 군고구마는 뭐야? 군고구마에 군이 쓸데없는 덧붙은 이런 뜻이야? 아니죠. 쓸데없는 고구마야? 덧붙은 이런 고구마야? 아니죠. 구운 고구마지. 자, 이건 그냥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거 합성어죠. 합성어니까 당연히 접사가 없겠지. 접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서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정말이야. 자, 되돌리다 보시면 되라는 접사 보입니다.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학생답다는 답이라고 하는 형용사 파생 정미사 보이고요. 날것 하면 익지 않은. 자, 날짐승이랑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덧붙이다는 접사 몇 개 보이냐? 두 개 보이죠. 덧이라는 접두사와 이라는 이거 사동 전미사가 하나 보이네요. 자연스럽다는 스럽 이 접사가 될 것이고요. 맨손은 맨손, 맨발, 맨몸에 맨이라는 접사가 보입니다. 쉽게 찾았나요? 자, 이 중에 우리가 하나만 더 해보자. 아까 얘기했잖아. 접두사는 어차피 품사를 못 바꾸니까 전미사가 쓰인 것 중에 품사가 바뀐 걸 한번 찾아보자. 어차피 여기는 접두사고요. 나무꾼, 품사 안 바뀌었죠? 나무는 명사, 나무꾼도 명사. 짓밟히다는 어때요? 밟다가 동사인데 피동이니까 어차피 동사니까 품사가 안 바뀌었어. 군소리 당연히 안 바뀌고요. 장난꾸러기 장난도 명사고 장난꾸러기도 명사니까 품사는 안 바뀌었어요. 꾀보도 역시 꾀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역시 명사니까 품사 안 바뀌죠. 선생님도 안 바뀌고 여기도 안 바뀝니다. 여긴 어때요? 낮다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야. 근데 낮추다는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동사로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품사가 바뀐 겁니다. 품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뀜. 자, 여기는 어때요? 아까 새가 관형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품사 바뀐 거네요. 어떻게 정리할까? 관형사에서 형용사로 품사 바뀜. 이거 합성어였으니까. 접두사니까 아니죠. 학생답다 어때요? 학생답다 역시 명사에서 형용사로 품사 바뀜. 접두사니까 필요 없고 접두사 필요 없고 여기 어때요? 붙다는 동사야. 그런데 붙이다 역시 동사야. 사동이니까 그치? 여기는 품사 안 바뀐 것이고 자연스럽다는 어때요? 학생답다랑 똑같이 앞에가 명사였는데 형용사로 품사 바뀜. 됐어요? 자, 품사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필기 잘 해봤나요? 정리해 보시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근 접사의 개념을 정리를 했고 접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정리를 했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서 합성어, 파생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열심히 정리해 보는 거야. 정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합성어는 사선을 그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형태소가 있다는 거야. 형태소가 있으면 사선을 그어서 표시. 파생어는 접사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러면 나중에 공부하기 되게 편해. 일일이 합성어, 파생어라고 막 한글로 적지 말고
사선을 그어서 또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복합어에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큰아들 하면 큰 하고 아들이니까 합성어가 되겠지. 큰도 크다의 활용형이니까 어근이고요. 아들도 어근이야. 치밀다. 뭐 보입니까? 아, 이거 보인다. 접두사 파생어죠? 떨어지다는 떨다와 지다가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합성어가 될 것이고, 헛고생은 여기가 접사가 됩니다. 자, 놀이는 어때요? 이나 시 같은 경우는 다 접사라고 했어, 얘들아. 자, 여기 접사 보이죠? 특히 여기는 품사를 바꾸는 접사, 명사 파생 전미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부처님 하면 여기가 접사가 될 것이고, 많이, 기억나냐? 많이, 굳이, 같이, 이거 다 접사라고 여기가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됩니다. 군식구 여기가 접사가 되지. 더 붙은 이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오르내리다는 오르다와 내리다가 결합된 거니까 합성어가 될 것이고, 피땀 당연히 합성어죠. 가위질 어때요? 앞에 나오는 도구를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질이라는 접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른스럽다. 앞에가 명사고요. 어른스러운 성질 상태인 형용사로 품사를 바꾸는 스럽이라는 접사가 보이죠? 곧잘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곧 갈게 아니면 잘한다 할 때 이 곧이나 잘이라는 부사와 부사가 결합된 겁니다. 이거는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와 부사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힘들다 어때요? 힘과 들다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여기는 접사가 안 보이죠? 그쵸? 힘도 어근이고 들다도 어근이야. 그래서 이거 합성어가 되고요. 잠꾸러기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꾸러기가 전미사가 됩니다.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 새신랑 할 때, 자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 새는 새파랗다, 샛노랗다의 새가냐? 새파랗다는 선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선명한 신랑인가? 아니지. 이때는 이 새가 뭐가 돼요? 접사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new란 뜻을 가지고 있는 새라는 관형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 헌, 옛, 첫 이런 거 외워야 돼. 이 첫도 그래서 관형사야. 몰랐다면 지금 외우십시오. 새나 첫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에서 우리가 흔히 접사로 착각하긴 하지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굳이 이가 접사죠. 같이 이가 접사죠. 자, 여기 만이나 굳이나 같이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열리다 어때요? 열리다는 열다에 리가 붙어서 피동 접사가 됩니다. 열다에서 여는 것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열리다가 되는 피동 접사입니다. 어느새 하면 어느 더하기 새가 되거든요. 어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는 관형사고요. 요 새는 자 이거 사이, 틈, 사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여기 명사죠. 이거 명사니까 어느새 하면은 당연히 합성어가 되겠죠. 자, 합성어, 파생어 구분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파생어 중에 접사가 쓰인 것 중에 품사가 바뀐 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합성어는 다 빼고요. 파생어 중에 접두사는 어차피 품사를 못 바꾼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 품사가 바뀌었죠. 놀다는 어때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바뀌었죠? 얘 어때요? 바뀌었죠? 많다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뀌었습니다. 얘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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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아닙니다. 얘는 어때요? 어른스럽다 하면 어른이 명사잖아. 명사에서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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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다 아니죠. 굳이 같이 이거 다 똑같다고 했어요. 여기 만이랑 같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리다 같은 경우는 열다나 열리다나 이거 동사에서 동사로 바뀐 거니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는 합성어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합성어, 파생어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할 것은 합성어, 파생어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서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게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접사를 체크해 보시고 그 접사가 접두사인지 전미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전미사라면 품사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까지 확인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수많은 예시들, 아까 제가 적어놨던 수많은 예시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 책을 보고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정말 수천 문제의 문제들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 2, 3학년의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와 EBS와 교육청 평가원의 모든 문법 문제들에서 빈출되는 것들, 자주 나왔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시들만 공부를 해도요, 웬만한 합성어 파생어들에서는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문제풀이 없이 그냥 이론만 쭉 가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문법 문제집이 한 개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풀린 것도 되게 많을 거야. 그치? 그러면 합성어 파생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 있는 문제집을 꺼내서 이 파트를 한번 풀어 보십시오. 아니면 거기 있는 예시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분류하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하면요,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합성어, 파생어, 접사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는 원리를 깨닫고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공식을 공부한 시간이 아니야. 그냥 예시들을 많이 암기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아니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계속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어근이 한 개이고 접사가 없으면 단일어입니다. 어근이 한 개라도 접사가 있으면 무조건 복합어입니다. 당연히 어근이 두 개 이상이면 합성어니까 복합어입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접두사와 접미사를 모두 외우십시오. 자, 모두라고 해봤자 40개가 안 됩니다. 그쵸? 충분히 외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기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형태소의 이론을 같이 공부를 하면 이 접사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강의 자료와 수업 자료와 문제집과 EBS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이걸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적용해가지고 예시들을 끌어내거나 하는 노력들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문제집들이 어렵게 돼 있어. 그리고 쉽게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법이란 과목이 워낙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씩 하나하나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장 성분을 해볼 거야. 갑자기 훅 뛰어넘어서 문제를 당장 풀어야 되니까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방식 중에 주성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